네, 이어서 우리 진도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앞전에 배운 내용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 등록증, 이것은요, 바로 모든 사업자가 발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발급 방법으로 첫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청하고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근데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고 발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 유형에 대해서 말하다가 말았었는데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 사업자가요, 공급 대가, 즉 벌어들이는 이윤이에요. 그 이윤에 따라서 세분화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바로 간이과세자 그리고 일반과세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가장 상단부에 위치한 부분에 과세 유형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과세 유형을 선택할 때 우리가 나는 간이과세자인지 그리고 일반과세자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어쩔 때 간이과세자고 일반과세자는 어쩔 때 일반과세자가 되는가 봤더니요. 이 간이과세자라는 건 연간, 1년간 내가 벌어들이는 공급대가 예상했을 때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죠. 아, 얼마 정도 나는 1년에 얼마 정도 벌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때 그것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간이과세자는요, 그 규모가 영세하다고 하여서 세금의 부과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세금 부과율이 높아요. 자,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는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4,8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얻을지라도 지금 네모 박스에 있는 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없는 사업장입니다. 광업, 제조업. 그런데 과자점이나 떡, 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 이런 데는 간이로 해도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유흥장소, 유흥업소겠죠. 전문직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시게 되면은 국세법 찾아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새롭게 사업자를 낼 경우 그때는 이제 간이과세자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뷰티 분야에서도
중요한 점이 바로 이 간이가세자로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는데 이용업이랑 미용업 있죠? 미용업 중에서 헤어에 속하는 미용업 일반. 요 두 가지만 간이가세자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모두 일반가세자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메이크업샵이나 네일샵이나 뭐 토탈샵을 한다. 그럴 때는 일반가세자로 과세 유형을 선택을 해야 하겠죠. 자, 우리가 과세 유형을 정했으면 이제 업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일단 업태를 먼저 정해야 돼요. 자, 과세 유형 정했습니다. 그 다음이 업태 정해야 되는데 업태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업태는 이 영업이나 사업의 실태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판매 방법. 이 판매 방법에 의한 분류를 말하는데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분류에 속하는 용어예요. 자, 이 대분류는요. 우리가 코드로 표기를 하잖아요. 우리 OMR 카드 같은데 옛날에 학교에서 표기했었을 때 OMR 카드에서 우리 학번 표기하듯이 이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코드로 숫자화 시켜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뷰티 업종은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 96번에 해당하네요. 자, 그래서 이 대분류에는 무엇이 있나 봤더니요. 지금 여기 조그맣게 써 있는 이 업종들이 바로 표준산업분류표상에 있는 대분류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뷰티 분야는 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하고요. 가로에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대분류가 아니고 그 대분류에서 조금 더 미용업만 이렇게 세분화된 그러한 범주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업태 선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종목입니다. 종목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돼요. 종목은 무엇이냐? 자, 아까는 어떻게 팔 거냐라고 물었다면 이번엔 무엇을 파는가? 이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무엇을 파는가에 따른 분류를 의미하는 게 바로 사업자 등록증에서 말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아까도 나왔었죠. 거기는 대분류였어요. 업태는 대분류였는데 종목은 세분류에 속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분류는요. 아까는 코드 번호가 2자리였어요. 대분류는. 세분류는 5자리로 늘어납니다. 자, 우리 뷰티랑 관련된 세분류에는요. 지금 여기 파란색 글씨로 써있는 이러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 번호 세분류가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런 관련 창업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은 좀 유용한 자료로, 정보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업종 코드입니다. 이 사업자 업종 코드는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업자 업종 코드는 만약에 세금을 우리가 계산해서 세금을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서류상의 절차상에서 서류를 받았을 때 서류를 내가 뽑았을 때 필요 서류를 받았을 때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업자 업종 코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증에는 없습니다. 표기가 안 돼 있고요. 국세청이 경비율, 결국은 경비율 적용이라는 것은 세금입니다. 세금 몇 %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세원 관리, 세금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 업종마다 부여한 6자리의 코드 번호였습니다. 자, 아까 5자리는 뭐예요? 세분류. 대분류 2자리. 사업자 업종 코드가 6자리죠. 자,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등록 사항에서 개인별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종 코드마다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르고요. 세액 및 세금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만약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업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완전히 폐기시키고 폐업 처리하고 새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정정 신청, 정정 신고 하시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삭제, 업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업자 등록증 그러면 발급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라고 봤더니 자, 볼게요. 당연히 사업자 등록 신청서겠죠? 자, 홈택스에서 하시게 되면 이 전자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클릭하는 그 서류가 바로 이 신청서고요.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게 되면은 이제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비되어 있는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 내가 이 사업장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씩 이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고 주인한테 돈을 지불하고 이 장소를 빌려서 써요. 그럴 때 우리 계약서를 씁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쓰죠. 자, 임대차 계약서 쓰는데 원본 아니고 사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 뷰티는요.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뒤에서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어디에서 발급받아서 가야 되는지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자, 보시면 미용업, 우리 미용업이잖아요. 그쵸? 일반, 피부, 종합, 네일아트. 자, 이런 거 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동업계약서가 없다. 그럼 동업계약서 어떻게 쓰냐? 이거 양식 그냥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확한 거는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서식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 혹시 서식 필요하시면 그 홈페이지 활용하시면은 거기 다 떠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자금이 있다. 자금 출처 명세서.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를 빌렸다. 그러면 건물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장 점검 나와요. 이 사람이 기재한 평수하고 뭐 환경에 대해서 의자수, 책상수 이것이 동일한지 이런 거 검사하러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인 신분증.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신분증. 우리는 성인이니까 어딜 가나 신분증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정정을 해야 돼.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정하는 사유. 혹은 내가 피치 못하게 어떠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증 정정해야 할 경우. 자, 법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요. 이 상호 변경.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신청일 당일날 이 정정 사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할 때 특히 이때는 바로 그 당일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이 됐을 경우. 자, 내가 법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아니고. 법인 사업자인데 대표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럴 때. 그리고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고유번호라는 건요, 영리라는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고 그 외에 뭐 학술대회나 뭐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나 이러한 의미로 뭉친 그러한 협회나 단체들을 말하는데, 이 단체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혹은 내가 상속받았어요. 부모님의 사업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럴 때, 또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이 건물을 다른 건물을 이제 임대했어요. 그럴 경우, 또는 업종이 변경될 경우, 혹은 사업 장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될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이 변동될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할 경우, 이러한 경우는요, 바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 당일은 상호 변경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주로 우리가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위생교육을 받잖아요. 우리는 이제 뷰티 쪽이니까. 위생교육 받으면 이제 그 위생교육에 따른 그런 테스트를 봅니다. 그 테스트에서 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상속이에요. 상속에 의해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됐을 경우 과연 사업자 등록 정정 언제 해야 되나? 3일 이내, 신청일 3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사업자 등록해서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사업자 등록증 걸어놓고 그냥 막 영업하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는. 그쵸? 사업자들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 세금을 내려면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편하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나중에 힘들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이 시스템 체계를 시스템 체계를 우리가 설립하는 겁니다. 구축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사업용 계좌, 사업용 통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장 명의나 아니면 대표자 명의로 이 사업용 계좌, 통장 만드시면 되는데 그냥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내가 그냥 1인 창업했습니다. 작은 규모로. 그럴 경우 그냥 내 명의로 그냥 통장 하나 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용이야 하고서 요거는 사업에 관련된 것만 쓰기, 이렇게 나 혼자 약속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무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내야 될 때, 이럴 때 이렇게 별도의 통장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시면은 혼란스러워요. 뒤죽박죽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 놓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은행에 공인인증서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공인인증서 개인으로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으로 말고요. 이 사업자로 발급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로 발급 받으시고 또 이제 홈택스에 회원가입 하시는 게 편리해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납부하실 때 세무서 가서 일일이 다 안 따져봐도 자동으로 홈택스에 입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홈택스 회원가입할 때 사업용 은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얼마나 매출이 들어왔고 이런 상황들 다 이제 자동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기를 꼭 설치해야 되죠. 자, 요새는 어떻게 해요? 우리 배달해 주시는 분들 조그만 소형 카드 기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핸드폰에 연결해서.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영업장에 있는 그 카드 단말기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소형 그 이동할 수 있는 그 핸드폰에 꽂아서 쓰는 그 단말기는요. 이 현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한테 끊어주려면은 이거를 따로 가입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형 기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요. 몇 월 며칠까지 현금 영수증 발급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가입을 하셔야지 그것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거 역시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입니다. 자, 은행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요. 홈택스 회원 가입했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창업하실 거잖아요. 그쵸? 뭐 직장생활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꼭 창업하실 거예요. 아마. 창업하실 때 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내는 날짜를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날짜를 넘게 되면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시면 이게 과세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7월 25일 이전, 7월 12일에서 12월 31일은 다음 해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요. 1년치 거를 몰아서 다음 해 5월 31일, 즉 우리 다음 달이 5월이죠. 그러면 5월 31일까지 2019년에 내가 벌었던 그 종합적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과세 유형에서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좀 적고요. 일반 과세자는 세율이 좀 크다 그랬는데 그럼 일반 과세자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네들은 세금 더 많이 내냐고. 4,800만 원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4,800만 원 미만임에도 그 정해져 있는 신고할 수 없는 업종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너네들이 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세금을 감면받아라 하고 나온 게 바로 적격증빙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아두셔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자, 사업자가 거래할 때 반드시 무조건 받아야 돼요. 수취를 해야 됩니다. 바로 거래의 증빙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증빙 자료는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라는 것은요. 세율이에요. 세금을 부여하는 비율인데 이 경비 처리로 인정이 돼요. 그 증빙 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뭐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내역 이런 거 다 이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 쓰죠. 장부 쓸 때 이 네 가지는 꼭 들어가셔야지 효율적인 장부 관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창업과 기초적인 세무 관리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창업만 딱 일만 벌려놓고 끝? 이게 아니죠. 창업을 하고 나의 사업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운영이 뭐 인력, 뭐 제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무관리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 벌어들인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쓰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세무관리인데, 우리 개인 사업자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